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4학년도 정시 컨설팅.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연세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는 수시와 정말 많은 부분에서 다르거든요. 수시와 정시는 많은 것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는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한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내용들은 첫 번째 일부로서 대학별 입시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는 거예요. 대학별로. 지난 시간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번 시간에 이제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뭐 성균관대학교, 서강대학교, 한양대 쭉 설명을 드릴 거고, 나중에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면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학별로 정리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2023학년도의 정시와 2024학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하겠죠. 이게 한 파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 되게 중요한 점은 2024학년도 수능에 대한 결과 분석이에요. 과연 2023년도와 2024학년도에 수능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꼭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은 원서 지원에 대한 전략, 추가 합격 컨설팅의 원서 지원의 전략,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정시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특히 수시보다 정시가 많은 분들이 정말 눈을 가리고 원서를 쓰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입시기관에서 제공하는 배치표, 입시기관에서 제출하는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맹목적으로 원서를 쓰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분석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입시의 데이터를 따라가면서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다. 하지만 이 입시의 데이터라는 것이 정말 정확하고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분석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단지 2023년도의 입시의 결과와 2024학년도의 수능의 예상치를 섞어놓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능의 패턴 경향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남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와 통계에 의존해서 원서를 쓰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입시에 대한 이해를 꼭 갖추셔야만 된다라고 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연세대학교 설명을 드리는데, 연세대학교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특히 수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정시의 구간에서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특히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집중되는 구간이에요. 그렇죠? 수시에 비해서 정시는 허수 지원이 상당히 많이 몰리는 지점이기도 하고, 또 연대 같은 경우는 어떤 지원이, 교차 지원이 집중되는 구간인데, 교차 지원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거죠. 내가 수능을 예상보다 잘 보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대학을 잡겠다는 거거든요. 학과는 비교적 나와 적성이 잘 안 맞다 하더라도 일단 대학을 잡고 난 다음에 내가 진로를 거기에 맞춰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학을 일단 걸쳐놓고 재수를 하더라도 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 대학 중심으로 원서를 쓰는 게 교차 지원이고, 그럼 그 대학에서 핵심 대학이 바로 연세대가 되겠죠. 자, 연세대학교는 2024학년도에 전년도에는 3,902명이 선발을 했고요. 2024년도에는 3,804명이 선발합니다. 그 중에서 수시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에는 1,672명, 올해는 수시에서 1,500명을 선발했기 때문에 인원이 다소 감소했고요. 정시는 1,792명에서 정시는 1,872명으로 다소 인원이 감소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앞에 잘못 설명드린 건 뭐냐면 여기 1,672명에서 1,500명은 정시 가군이네요. 수시는 2,110명에서 2,154명. 결국은 뭐냐면 수시는 인원이 소폭 증가, 정시는 인원이 소폭 감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하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들은 한마음, 농어촌 특성화고 이쪽보다는 사실상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가군에 나와 있는 수능 100%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든 일반 선발이든 간에 학생부 교과 평가가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는 일반 선발 외에 교과 우수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연세대학교는 교과 성적 없이 수능 100%로 뽑는, 1,500명을 뽑는 유일한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므로 결국은 교과 성적이 좋든 교과 성적이 안 좋든 연세대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2023년도부터 2024년도로 가면서 정시의 선발 비율은 47%에서 44%로 비율이 다소 감소가 되어졌고, 여기에 44%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원 외 선발을 제외한 정시 가군의 1,500명 선발, 요 차이를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 2025학년도에 달라지는 것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점이 2024학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가군에서 1,500명을 선발했는데, 내년에는 가군에서는 1,461명, 그리고 나군에서 120명을 선발한다. 나군에서 선발하는 120명은 음악대학이죠. 그렇죠? 그래서 2025학년도에 달라지는 게 음악대학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하여 선발하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융합학부가 정원외로 선발한다는 점. 세 번째는 기회균등 1, 기회균등 2가 2025학년도에는 통합돼서 기회균등으로 190명을 선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탐구 과목에 대한 가산점이 부여가 된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연계열은 현재 국어 200, 수학 300, 영어 100, 과탐 300이니까 결국은 수학과 과학이 제일 중요하죠. 자연계열에서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탐의 변환 점수에 3%의 가산점을 추가적으로 준다. 이 3%가 어떤 구간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3%가 일 수 있고요. 어떤 구간에서는 3%가 결국은 합부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문계열은 2024학년도에는 국어 200%, 그 다음에 국어 수학에 200점, 영어에 100점, 사과에 100점이니까 총 600점 만점으로 선발을 했었고요. 2025학년도로 가면 국어 300점, 수학 200점, 영어 100점, 사과에 200점이기 때문에 총 점수를 봤었을 때는 800점 만점으로 선발을 하는 거죠. 800점 만점으로 선발하고 국어의 배점이 300점으로 국어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 특징이고, 그리고 사회탐구 변환 점수에 3%의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점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영어가 왜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설명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가 왜 중요하냐면 대학을 결정하는 요소는 국어, 수학, 과탐 또는 국어, 수학, 사탐, 이게 영어를 결정하는 거예요. 국어 점수, 수학 점수, 사탐이나 과탐의 점수가 내가 대학을 결정하는 거죠. 나의 표준 점수가 390점이다. 나의 표준 점수가 400점이다. 라고 하면 그걸 통해서 대학을 결정하는 거고, 영어는 결정된 대학 내에서 합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영어예요. 내가 1등급을 맞느냐, 2등급을 맞느냐, 3등급을 맞느냐. 결국은 뭐냐면 작은 점수의 차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대학이 결정되어진 안에서 그 모집 단위 내에서는 작은 점수의 차이가 결국은 합부를 결정하는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가산점 3%의 의미는 매우 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의예과의 선발 인원은 전년도에는 44명을 선발했고요. 2024학년도로 가면서 47명, 2025학년도도 47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반 전형에서는 1,500명을 선발해요. 전년도에는 1,672명이었고 올해는 1,500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선발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자격에서는 고등학교 졸업다, 졸업 예정자 지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없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전형의 방법은 한국사 10점, 그러고 난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에서 총 1,000점 을 배점해서 총 1,010점의 만점을 주고 있고요. 의대 같은 경우에 면접 일자가 2024년 1월 16일에 면접을 보는데, 연세대학교 의대 면접은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추천형이나 활동 우수형과 비슷한 형태의 면접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형의 방법을 보면 수능 반영 영역 및 점수는 자연계열은 국어 200점, 그 다음에 수학 300점, 영어 100점, 그 다음에 과학 탐구가 300점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자연계열은 수학과 과학의 배점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학과학 점수가 매우 중요해요. 수학과학이. 특히 연세대도 그렇고 고려대도 그렇고 성균관대나 한양대학교 이런 공과 계열은 과탐의 반영 점수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탐을 잘 봐야만 사실상 상위권 대학에 합격을 할 수가 있고, 오히려 내가 만약에 과탐 성적은 좀 안 좋은데 나머지 과목의 성적이 매우 좋다. 이런 경우들은 연고대, 성균관대, 한양대보다는 사실상 약학 계열,
쪽으로 가면 과탐의 반영 비율이 30%가 아니라 뭐 20%, 25%의 반영 비율을 주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약학과가 오히려 더 유리한 경우들도 많아요.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자연계열은 수학과 과탐의 반영 점수가 높고, 인문계열은 국어 200%, 200점, 수학 200점, 그 다음에 영어 100점, 사회과학 100점으로 점수는 전체적으로 몇 점으로 보냐면 600점 바뀌었죠. 여기가 600점, 여기가 900점에 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계열에는 900점, 인문계열에 600점의 배점을 두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국어와 수학의 배점이 동일하죠. 그렇죠? 200점, 200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야, 국어, 수학이 동일하다, 영향력이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전년도처럼 국어는 쉽고 수학이 만약에 상대적으로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어려운 시험을 잘 봤었을 때 상위권 대학에 합격을 할 수 있는 거고, 어려운 시험을 잘 봤었을 때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처럼 만약에 수학의 표준 점수가 높고 수학의 점수가 높게 나왔었을 때는 똑같이 200점이라 하더라도 수학을 잘 본 학생에게 유리할 거고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국어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고 만약에 수학의 난이도가 좀 낮았다. 특히 올해 9월처럼 그런 경우는 수학 국어 시험을 잘 본 학생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어가 200점, 수학이 200점이라서 배점이 동일하다고 해서 동일하게 평가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은 수능은 해마다 국어와 수학이 동시에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는 수학이 어렵고 국어가 쉬울 수도 있고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4학년도 수능이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 두 번째 내가 어떻게 시험을 봤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 대학의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과연 교차 지원에 얼마나 몰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는 지금 보는 것처럼 1등급은 100점, 2등급이 95, 3등급이 87.5점이기 때문에 특히 연세대학교와 고려대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과연 내가 영어를 1등급을 맞았느냐, 2등급을 맞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특히 고려대학교보다 연세대학교의 영어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연세대학교는 흔히 말하면 영어를 2등급을 맞으면 합격이 매우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탐구 영역은 2개 과목은 동일 과목 원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탐구 과목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 전형에 관한 얘기고요. 일반 전형은 보시는 것처럼 일괄 합산 방식으로 한국사 10점, 한국사를 제외한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모든 과목에 대해서 1000점 만점, 총 1010점 만점으로 배정하고 자연계, 인문계에 따라서 배점을 달리하는데 자연계는 총 900점 만점으로, 인문계열은 총 600점 만점으로 해서 배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을 보는 전형들이 있죠. 면접을 보는 전형이 대표적으로 국제학부하고 그 다음에 의예과인데, 보시는 것처럼 의예과는 다단계 전형을 실시해요. 1단계에서 2.5배수, 그리고 1단계에서는 한국사 10점, 한국사 이외의 과목에 900점을 해서 총 1000점 만점이죠. 910점 만점. 그렇죠? 의예과를 제외한 나머지는 1010점 만점이고요. 의예과는 보시는 것처럼 한국사 10점에 한국사 이외의 과목 900점이니까 910점 만점으로 부과하고, 그리고 2단계에서 면접에 100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 점수로 봐가지고는 1010점이 되겠죠. 면접에 100점인데 면접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면접 일자는 1월 16일에 면접을 보도록 합니다. 전형별 평가 점수를 보시게 되면 아까 동일하게 특히 의예과 같은 경우는 어떤 점들, 특히 수학과 과탐의 반영 비율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면접은 어떤 식으로 시험을 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예과의 면접은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서 시험을 봐요. 그리고 파트 1은 현장 대면 면접이고 파트 2는 현장 비대면 녹화 면접입니다. 현장 비대면 녹화 면접은 직접 연세대를 가는 거예요. 가긴 가는데 입학사정관과 직접 면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교의 인솔을 따라서 들어가면 주어진 방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방에 들어가면 태블릿 PC나 컴퓨터가 있고 컴퓨터를 켜게 되어지면 컴퓨터 화면에 문제가 뜨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숙지하는 시간이 주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문제의 요청에 따라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녹화되고 녹화된 내용을 나중에 면접관들이 평가하는 형식. 이게 바로 이제 현장 비대면 녹화 면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장 대면 면접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제시문을 바탕으로 의학 전공에 필요한 인적성 평가함이니까 이 면접은 근본적으로 학생부나 자소서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이 아니죠. 그렇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대학교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 나오게 돼요.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 간단한 제시문을 통해서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인성이나 가치관 또는 상황 면접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이 주어질 거고요. 그리고 파트 2에서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학업적인 역량들을 평가하게 되어지는데 이 내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접고사 출제 범위를 보면 파트 2는 수학. 수학에서는 수학, 기본 수학, 수학, 그 다음에 수학원, 수학2,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실용수학, 기하, 경제수학, 그 다음에 수학, 과제, 탐구,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면접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 또는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 그렇죠? 여기 그 면접의 유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면접의 유형이.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정시의 면접의 유형은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의 면접의 유형과 동일하고 그러면서 간단하게 제시문을 통해서 의학적 인성이나 가치관을 평가하는 면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도의 면접이라고 하면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면접의 영향력이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소 수능 성적이 다소 불안전하거나 다소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면접에 강점이 있다면 충분히 면접을 통해서 수능 성적의 부족한 부분들을 극복할 수도 있다. 배점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1010점 중에 면접에 주어지는 점수가 100점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면접의 강점만을 비고 면접에 자신이 있다고 해서 수능 성적이 부족하지만 면접으로 뒤집겠다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상향 지원을 하기도 사실상 어려워요. 왜냐하면 연세대학교 의대 구간 자체가 사실은 결코 낮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쉽게 원서를 쓰기는 어렵죠. 거의 대부분 비슷한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인데 물론 그 안에서도 내가 연세대학교 의대에 원서를 쓴다 하더라도 그 구간 내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겠죠. 다소 경쟁력이 부족하다.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나군에서 안정지원, 적정지원을 하면서 연세대학교 의대에 원서를 쓴다면 내가 면접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만큼 면접의 영향력과 그 다음에 배점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수시 2월을 보면 연세대학교는 특히 이제 예전에 특기자 전형이 많다 보니까 수시 2월 인원이 무척이나 많은 학교 중에 하나였어요.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 2월 인원이 263명, 2020년도에 240명, 2022년도에 150명, 그 다음에 2023년도 작년도에는 136명으로 점차적으로 계속 수시 2월 인원이 줄어드는 추세죠. 물론 2024학년도에는 수시 인원이 더 늘지 줄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입시가 정시의 선발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수시에서 모집 인원을 대부분 수시에서 선발하는 추세로 가는 거고 2월 인원이 많이 발생이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특기자 전형, 두 번째는 의학계열처럼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어지는 전형들인데 수능 최저가 대부분 다 완화가 되어지는 추세로 가다 보니까 연세대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들이 수시 2월 인원이 감소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2024학년도에도 수시 2원을 감소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수시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수시에서 정시로 2월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냥 다 뽑았으면 좋겠고 정시의 원서를 쓰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수시에서 정시로 많이 2월을 시켜서 정시 선발 비율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는 2월 비율은 줄고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2023년도와 2022년도에 수시 2월 인원의 비율이 좀 높았었던 학과 몇 개를 좀 보면 가장 인원이 많았었던 경우가 ISE, 융합과학공학부예요. 최초 선발 인원은 9명이었는데 2월 인원이 16명이 발생이 됐죠. 수시 2월 인원이 발생이 되어지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대학이 요구하는 정도의 학력 수준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아. 그럼 안 뽑는 거죠. 딱 선을 그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 대학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학업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했고 이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합격을 하면서 충원 이동이 발생이 된 거죠. 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결혼생이 발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월이 발생이 되어지는 거고, 자, 그 다음 학과는 융합인문 사회계열은 처음에는 11명이었다가 15명의 이월 인원이 발생이 되어져서 총 26명이 됐습니다. 전기전자는 77명, 최초 선발 인원이고 11명이 이월이 돼서 88명. 약학과는 보시는 것처럼 이월 인원이 없죠. 2023년도는 12명을 뽑았고 대신 2022학년도는 4명이 이월이 발생이 돼서 총 16명을 선발했고요. 치의학과는 24명에서 1명이 들어서 25명. 그 다음에 의학과는 44명으로 이월 인원이 없습니다. 그냥 100% 선발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교차 지원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교차 지원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나는 평상시에 이 정도 대학을 가고 싶었어. 나는 평상시에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의학 계열의 목표를 두고 있었지만 수능이 좀 어렵다 보니까 또 수능을 잘 못 봐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점수가 좀 낮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자연계 학생들이 특히 교차 지원을 통해서 대학을 잡는 거예요. 난 아무 대학이나 괜찮아. 자, 아무 과나 괜찮아. 나는 연세대학교 붙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게 교차 지원이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연세대학교 인문계열로 교차를 때리고 교차를 해서 붙고 나면 그 학생들이 대부분 다 뭐로 뛰어든다? 재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2023년도, 2024학년도로 가면서 재수생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지고 결국 교차가 활발하게, 교차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교차 지원이 성공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결국은 재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5학년도로 간다 하더라도 이런 추세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재수생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이러한 점들은 결국 고등학교 현재 3학년인 졸업 예정자들에게도 큰 부담이 돼요. 재수생이 는다는 얘기는 나도 재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추세니까요. 경향성이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특히 이제 연세대학교는 2023학년도에 교차 지원의 비율이 늘었죠. 67.42%로 전년도보다 약 11.16% 교차 지원이 더 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56.26%니까 이것도 결코 작지 않아요. 서울대학교도 전년도에는 44.75%에서 53.75%로 교차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특히 아시는 것처럼 인문계, 자연계 관계없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탐의 반영의 비율이 동일하고 특히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지점이기 때문에 전년도처럼 국어가 쉽고 수학이 어려웠었을 때 서울대학교 교차, 자연계에서 인문계로 갔었을 때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연세대학교는 문과를 봤던 것처럼 국어와 수학의 배점은 동일해요. 하지만 배점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국어에 비해서 수학이 상대적으로 잘 봤을 때 당연히 인문계 학생들이 자연계 학생들에 비해서 수학의 점수가 낮기 때문에 결국은 수학의 표점이 높을수록 교차 지원의 성공 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67.42%의 교차 성공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교차 지원이 가장 비율이 높은 학교는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도 결국은 서울대학교의 공통점이에요. 문이과 구분 없이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다는 점. 결국은 이러한 점들이 자연계 학생들 또 수학에서 미적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의 충원율, 결혼 보충 비율을 보면 자, 왼쪽에 나와 있는 파란색의 표시가 2022학년도고 빨간색 짙은 색깔이 2023년도의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충원율이 가장 높은 구간은 보니까 약대네요. 약대는 2022년도는 충원 비율이 약 170% 정도 충원율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충원율이 약 120% 정도 충원율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학과가 2023년도에 한 110% 정도의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고 치의학과도 충원율이 비교적 높은 구간이죠. 하지만 의학과는 충원율이 좀 낮습니다. 어차피 치대나 약대는 그 위에 구간이 존재하잖아요. 치대 위의 구간에는 의대 구간이 존재하고 약대 위의 구간에는 약대 위의 치대나 의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약대나 치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상위 구간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점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연계열은
의대나 치대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생명과학, 그 다음에 공과 계열에서도 충원율이 꽤나 높게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인문 계열에서는 충원율이 가장 높은 지점은 당연히 경영대학. 경영대학은 2023학년도에 충원율이 대략적으로 보니까 한 4% 정도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고 전년도보다는 충원율이 다소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 지점으로 충원율이 높은 지점은 상경대학. 상경대학이 약 한 58% 정도의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고 그 대신에 이제 문과대학이나 보시는 것처럼 문과대학은 20%가 채 되지 않죠. 결국은 전체적인 충원율은 자연계열의 충원율이 높아요. 자연계열 충원율이. 인문계열은 충원율이 비교적 낮은 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졸업 유형별 현황을 보시게 되어지면 결국 입시는 전체적으로 2023년, 2024년도로 가면서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지고 교차 지원이 활발하게 발생이 되어지면서 재수생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재수생들이 늘어나게 되어지면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 전년도 입시를 봐도 그렇고 서울대학교를 봐도 그렇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를 봐도 재수생의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자, 재수생들의 비율을 보면 2022학년도 연세대학교 재학생의 비율이 35.2%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재수 비율,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구간은 3수 이상의 비율인데 2022학년도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비율이 35.2%였는데 이게 2023년도로 가면서 비율이 34%로 1.2% 감소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재수생의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재학생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런 점들은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재수생이나 삼수생들보다 더 용기가 있어요. 그렇죠? 원서 지원에 되게 적극적으로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실제 입시의 현실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졸업 예정자들에게 수능이라는 그 영역 자체, 정시라는 것 그 자체는 사실상 매우 험난하고 어렵다. 이런 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0분위 상위 10개 학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연계열에서 당연히 100분위 비율이 가장 높은 학과는 의예과죠. 의예과의 100분위는 99.5%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구간이 치의예과가 98.5%고 마지막 10위가 식품영양학과가 95%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문계열에서 100분위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경우는 언론홍보가 92.75%의 100분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연계열보다 인문계열의 100분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자연계 학생들이 좀 더 경쟁력이 높아요. 자, 그리고 10위에 해당되는 건 경제학과가 91.5%의 100분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문계열의 100분위를 한번 서열 순위로, 100분위 순위로 해서 내림차 순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2023년도 기준으로 2023년도에서 100분위가 가장 높았던 것은 언론홍보 영상학부가 100분위가 92.75%이고 이 구간에서 가장 낮은 지점은 국어국문학과가 91%에 해당이 되어지죠. 하지만 요즘 꼭 알아두실 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설명을 드릴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정시는 수시와 정말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계나 데이터에 의존해서 원서 쓰시면 안 되고 정시를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 이해를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특히 정시 원서 지원에서 어려운 점은 뭐냐? 학생이 수능 시험을 보고 표준 점수와 100분위 점수가 나오면 첫 번째 할 수 있는 거는 이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 결정은 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인터넷에서 각종 정보를 다 찾으면 또 컨설팅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게 이 점수로 어느 대학을 갑니다 정도는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점은 그 대학 내에서 모집 단위를 결정하는 것, 그 대학 내에서 학과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이번에 시험을 봤더니 연세대학교 점수로 환산을 해보니까 응용통계학과가 전년도에 724.6583점인데 내 점수가 726점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입시기관의 사이트를 보니까 너 응용통계학과에 원서를 쓰면 붙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더라. 자, 그럼 나는 응용통계학과에 원서를 쓰면 붙을까? 이거죠. 왜 이게 붙기가 어려운다는 얘기냐면 왜 어렵냐면 응용통계학과라는 거 또 어느 대학의 어떤 학과라는 게 고정된 점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고정된 점수. 연세대학교 전체의 인문계열의 학과 30개 학과 중에
응용통계학과라는 게 서열 순위 6번째로 딱 고정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원서 지원의 흐름에 따라서 점수 변동이 크게 발생이 돼요. 점수 변동이. 보시는 것처럼 경제학과가 사회복지학과보다 낮아요. 경제학과가 생활과학 디자인보다 낮아요. 이게 낮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경제, 경영,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세대학교의 최상위 학과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이렇게 점수가 낮아지는 거는 결국은 해마다 지원 경향의 흐름에 따라서 구간 변동이 심하다는 거예요. 구간 변동. 이게 결국은 중요한 점이 뭐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정시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1부 대학별 분석, 2부 2024학년도 수능 결과에 대한 분석, 3부 원서 지원의 전략, 바로 이 3부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어려운 점이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고, 올해는 여기서 이제 참고로 이해하실 점은 연세대학교가 100분위 비율이 약 이 정도의 비율이 발생이 되어지는구나, 이런 점들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 충원율을 보면 언론홍보 영상학과가 18.5%, 그 다음에 경영학과가 83% 정도 되고 응용통계가 67.7%, 그 다음에 생활디자인이 30%, 밑으로 가니까 충원 비율이 점점 떨어지죠. 결국은 연세대학교 인문계열은 하위 구간으로 가면 갈수록 충원율이 점점 떨어지는 점을 알 수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은 인문계열의 하위 구간은 대부분 들어오는 지점이지만 나가지 않아요. 그렇죠? 붙으려고 하는 몰려드는 지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 지점이고 아웃 지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위 구간의 충원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 자연계열은 구간적으로 봤었을 때 상위 구간, 하위 구간 모두 다 활발하게 좌우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는 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자연계열에서 가장 높은 100분위를 보여지는 지점은 아까 봤던 것처럼 의예과가 99.25%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제일 낮은 지점은 보시는 것처럼 간호학과가 93.5점, IT 융합학과가 93.75점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생화학과가 93.75점,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지점을 보니까 융합과학공학부, 물론 요거는 융합과학공학부는 아까도 봤던 것처럼 의예과와 융합과학공학부는 면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대학과 배점을 좀 달리하기 때문에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100분위로 봤었을 때 100분위가 90.75% 정도 되어져요. 그렇죠? 이런 점들. 하지만 자연계열은 하위 구간에서도 보면 충원율이 높죠. 컴퓨터공학과가 이때는 138%인데 컴퓨터 과학과의 100분위 점수가 93.25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컴퓨터 과학과는 상위 학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지점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하위 구간으로 몰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수시와 정시가 다른 이유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가 결국은 뭐냐면 허수 지원이 대량으로 몰린다는 점, 그 다음에 해마다 지원 경쟁에 따라서 구간 변동이 매우 심하게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 그리고 특히 하위 구간은 붙으려고 몰려드는 지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경쟁률이 높아지고, 경쟁률이 높아지면 결국은 어떻게 점수가 상승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가 어려운 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연세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연세대학교의 2024학년도 정시, 또 2023년도의 입시 경과를 분석을 해드리면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 다음 시간에는 연세대학교를 설명을 드렸으니까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순서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정시 컨설팅을 10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예약 접수를 받도록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